네, 뉴스의 주요 알맹이만 쏙쏙 뽑아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이야기 나눌 게 많은데 시간은 좀 제한적이라서 바로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꽉 차게 하셔가지고 네, 꽉 찬데. 그러니까요. 예, 예. 지난 꽉 찬데, 네. 제가 못 들었어요. 네, 꽉 찬데, 꽉 찬데. 네, 알겠습니다. 지난 9일에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국 전 대표를 면회한 사실이 좀 뒤늦게 알려져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국회의장의 이런 일정들이 어떤 의미가 아예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원래 두 사람이 좀 인연이 있다고 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연이 깊죠. 오래됐고 또 그래서 사실 뭐 그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왜 이 시점에 조국 전 대표를 면회 갔을까 접견을 했나 이렇게 이제 뭐 많은 이제 설왕설래들이 있는데 저는 뭐 충분히 할 만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조국 전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후원회장을 또 역임하신 적도 있었고 2015년도에 당시 문재인 대표 시절이었는데 그때 조국 대표하고 혁신위원을 같이 하신 그런 인연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오래됐고 그동안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조국 전 대표에게 정치도 여러 차례 권유했었던 그런 일화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두 분의 관계가 이렇게 면회를 가지 못할 관계도 아니고 특히 22대 국회를 출발할 때 조국 혁신당의 당 대표로서 함께 그 국회의 의정 활동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국회의장으로서 지금 그 어떤 그동안의 이 그 관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쯤이면 한 번은 가서 위로의 말을 전할 때도 되었다. 저는 뭐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대변인님께서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 이제 이런 인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회의장, 이제 국가서열 2위잖아요. 국회의장의 이제 일정이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가 뒤따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사면 요구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국힘 쪽에서는 주진우 의원이 간보기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주진우 의원은 간은 본인 간을 먼저 살펴보셔야죠. 네, 여기다 간보기 얘기하실 게 아니라 본인이 어쨌든 급성 간염으로 군대도 면제되셨고 네. 그리고 30년간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간보기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당연히 인간적인 방문 이외에도 여러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말씀으로는 조용히 그냥 인간적인 유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냥 다녀온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의전 서열 2위다 보니까 뭐 각종 경호나 이런 부분에서 소문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조용히 가도 그런 소문이 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다 한 집안이 어떻게 무너진 상황이잖아요. 예. 그 윤석열의 과도한 정치 수사 때문에 집안 자체가 거의 박살났던 이런 상황도 아마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우원식 의장이 안타까워하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해석의 측면은 가능하지만 당연히 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그 시기와 누구누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대통령이 결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다만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갔다는 것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부담을 좀 덜어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론을 막 만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갑자기 사면하겠습니다 하면 또 이 야당이나 이런 쪽에서 대통령 그렇게 사적으로 그냥 이녀 때문에 사면하면 되겠냐 이런 여론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국회의장은 어쨌든 어느 당에 치우친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방문하는 것도 이제는 할 때 된 거 아닌가라는 그 여론을 만들어주는 것도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면을 하실 때도 좀 부담을 덜어주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면은 사면 관련한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아직 최종적인 여론이 형성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 조국 전 대표의 그 사면에 대해서 무르익어 가고 있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종교단체나 시민사회단체, 특히 민주당에서도 강덕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사면을 요구하는 그런 또 청원도 있었고 오늘 낮에 대통령실에서 우상호 그 정무수석께서
이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 이번 8.15 사면에 대해서 아직 정치인의 사면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다라는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얘기는 아직 안 했다라는 것은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직 며칠의 시간이 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는 있다. 다만 지금 조국 전 대표만을 위한 사면을 할 수 있느냐. 정치인의 여러 사람들을 같이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이렇게 물꼬가 좀 터진 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당내에서는 조국 전 대표가 사실 본인이 죄를 졌다 하더라도 지금 죄에 대한 대가가 너무 크다. 특히 좀 전에 임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사실상 멸문지화를 당하는 정도의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면 이것은 어떤 이 죄에 대해서 형벌이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비례성의 원칙을 상당히 뛰어넘는 수준으로 조국 전 대표 가족이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득구 의원은 조국 전 대표와 그의 가족은 이미 죄값을 혹독하게 치렀다 이렇게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조계종 총무원장도 대통령실에 서한을 보내서 사면을 요구했다. 뭐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올 초라든지 대선 직후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사면에 대한 어떤 여론이 조금씩 좀 커지고 있는 듯한 느낌은 드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8월 15일 이제 광복절을 다가오니까 그때 대대적인 사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민생 사면만 일단 검토하고 있다고는 예.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사면은 아직은 고려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집권 초에 뭐 이런 의견이 분분한 게 집권 초에 너무 몰아붙이면 이게 역풍으로 온다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건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지 이걸 왈가불가할 거냐라는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대통령께서 결정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근데 지금은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8월 15일에 미리 이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로 이렇게 갑론을박이 있는 거는 지금 정권 초반에 좀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력해야 되는 게 민생 회복, 그다음에 내란 종식, 그다음에 검찰 개혁 이런 순서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 고려해서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없는 시기에 아마도 그런 부분 좀 진지하게 고민할 거라고 보고요. 이제 여론은 무르익어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론을 청취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도구 같은 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지금 사실은 한 2주 조금 넘게 남은 지금 정말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야기가 더 나오는 것 같고 우원식 의장이 마침 또 그때 방문을 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잖아요. 국민의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고 게다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배경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경제적인 지금 상황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사실 쉽지는 않아 보여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8.15 특사를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일 텐데 특사 준비가 며칠 만에 단기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려야 되고 그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고 그것이 대통령실에 보고되고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재가를 해야지 이루어지는 시스템인데 지금 민생 사면이 이번에 대대적으로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올해가 이제 광복 80주년이기 때문에 이 광복 80주년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크게 담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민생 사면 위주로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일부 정치를 마치 끼워넣기처럼 하는 건 좀 모양새가 안 좋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는 있다고 하지만 이 논의가 완전히 성숙했다. 그래서 지금은 때가 되었다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을 봤을 때 앞으로 한 일주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지금 몰려있는 사안이 너무 많다. 특히 관세 문제를 이번 주 안에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외에 뭐 검찰 개혁 좀 전에 뭐 임 대변인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금 다 같이 한꺼번에 논의의 테이블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정치권 또는 시민사회 종교계의 요구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전체를 다 수용하기엔 시간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좀 듭니다. 좀 대변인님은 부정적이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셨는데 소장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대통령실에서 나온 거는 정치적 사면은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급하게는 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8.15에는 물론 사면과는 별개이긴 하지만 대통령께서 이제 임명식, 국민 임명식이라고 해서 광화문에서 대대적인 큰 행사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경 쓰거나 챙겨야 될 일이 많아서 또 사면 갖고 또 조국 대표를 사면하면 한 대로 또 비판이 있고 안 하면 안 한 대로 또 비판이 있어서 저는 이 논의는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정치인들과 그다음에 시민 사회에서 그냥 만들어 나가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야 대통령께도 또 정부에도 부담이 덜 될 거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